거짓말쟁이 패러독스.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진술을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문장 내용대로 이 문장은 거짓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거짓이라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므로 이 문장은 참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 논증에 빠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교수형 패러독스. 한 판사가 사형수에게 선고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교수형을 집행할 것이며 그날은 당신에게 깜짝 놀랄 일이 될 것입니다. 즉, 사형수는 그날 아침까지 자신이 그날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영리한 사형수는 교수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추론은 금요일에는 교수형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까지 처형되지 않았다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처형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판사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금요일에는 교수형이 집행될 수 없습니다. 금요일은 배제되었으니 목요일이 마지막 가능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까지 처형되지 않았다면 목요일 교수형 집행도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사형수는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까지 모두 배제하고 결국 교수형은 일어날 수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아침에 갑자기 교수형이 집행된다면 사형수는 정말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패러독스의 핵심은 놀라움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교수형은 일어날 수 없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어느 날이든 교수형이 집행된다면 그것은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형수의 추론 과정 자체가 판사의 말을 자체 부정하게 만들고 다시 그 부정이 판사의 말을 가능하게 만드는 순환적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절약의 패러독스.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저축을 늘리면 소비가 줄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결국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캐치 22. 전쟁 중인 공군 부대에서는 정신이 이상한 조종사는 위험한 임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임무를 피하기 위해 면제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한 임무를 피하려면 요청하지 말아야 하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임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캐치 22는 관료주의의 비합리성을 풍자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려면 경력이 필요하지만 경력을 쌓으려면 먼저 직장이 필요한 상황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미 충분한 돈이 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치 22는 규칙이나 조건이 서로 모순되어 어떤 선택을 해도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관용의 패러독스. 완벽히 관용적인 사회를 떠올려 봅시다. 이 사회는 모든, 심지어 불관용적인 의견까지도 모두 관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불관용을 주장하는 세력이 이 사회 내에서 성장하여 권력을 얻게 된다면 그들은 그 관용적인 틀을 이용해 결국 관용 자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용적인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불관용에 대해서는 불관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불관용일까요? 관용의 패러독스는 결국 완벽한 이상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절대적 원칙이 때로는 그 원칙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이발사, 패러독스. 한 마을에 이발사가 있습니다. 이 이발사는 자기 자신을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만 면도해줍니다. 이발사는 자신을 면도해야 할까요? 만약 자신을 면도한다면 규칙에 따라 자신을 면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면도하지 않는다면 규칙에 따라 자신을 면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모순이 발생합니다. 흰 곰 효과.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장을 읽은 후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렸나요? 아마도 하얀 곰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곰 효과라고 불리는 역설적 과정 이론입니다. 특정 생각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려고 노력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자주,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이죠. 심슨의 패러독스. 어느 대학에서 이공계열과 인문계열 두 학과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1000명이 전체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공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합격률이 높습니다. 인문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합격률이 높습니다. 두 학과에서 모두 여학생의 합격률이 높으므로 전체 합격률도 여학생이 더 높을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체 합격률을 구해보면
오히려 남학생이 더 높습니다. 이처럼 심슨의 패러독스는 계열 그룹에서 보이는 경향이 그룹들을 결합했을 때 사라지거나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각 부분의 표본 크기나 비율이 다를 때 발생하며 일종의 통계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살의 패러독스 날아가는 화살을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살은 여러 지점을 지나갑니다. 한순간 동안 화살은 어떤 한 점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 순간에도 화살은 어느 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지된 순간들의 연속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모순이며 화살은 사실 움직이지 않고 매 순간 특정 위치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이 바로 화살의 패러독스입니다. 이는 움직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움직임이 연속적인 흐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곧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을 줄이는 반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분법 패러독스, 방 반대편까지 걸어가려면 먼저 중간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 지점에 도달하려면 그 중간의 중간까지 가야 하고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또 그 중간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은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데 유한한 시간 안에 무한한 과정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는 어떤 거리도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힐베르트의 호텔, 이 호텔은 객실 수가 무한하지만 현재 모든 객실이 차 있어서 빈 방이 없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인 호텔이라면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겠지만 이 무한의 호텔에서는 가능합니다. 호텔 지배인은 1번 방 손님에게 2번 방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하고 2번 방 손님에게는 3번 방으로, 3번 방 손님에게는 4번 방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손님을 n번 방에서 n+1번 방으로 이동시킵니다. 무한히 많은 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존 손님은 여전히 방을 갖게 되고 1번 방은 비게 되어 새 손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랜드 호텔 패러독스는 무한의 직관적이지 않은 특성을 보여줍니다. 생일 패러독스, 몇 명의 사람이 모여야 그중 두 사람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50%를 넘을까요? 직관적으로 보면 365일의 절반인 183명 정도라고 추측되지만 실제로는 23명 모여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57명의 사람이 모이면 확률은 99%를 넘어가게 됩니다. 생일 패러독스의 핵심은 우리가 특정한 두 사람이 아니라 아무 두 사람 간의 생일 일치 확률을 구한다는 점입니다. 23명이 모이면 가능한 짝의 수는 253쌍이 되는데 각 쌍마다 생일이 같을 확률은 365분의 1로 작지만 검사해야 할 쌍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확률은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이죠. 준비성 패러독스, 재난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한 결과 피해가 최소화되면 사람들은 그 재난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준비가 과도했다고 여깁니다. 이로 인해 다음 재난에는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가치 패러독스, 물과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다이아몬드 같은 비필수품은 훨씬 비쌉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